그럼 지금부터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나무가 있대요. 다음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대요. 그리고 지각하면 안 되는 곳이래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학교죠? 그럼 이 한자 뭐라 그릴까요? 정답은 교죠? 따라서 이 한자는 학교교예요. 안녕하세요. 어쭈구리 일본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일 부부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일본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자기가 너무나 힘들거나 한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한자 비법에 대해서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있어요.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어 한자 공부가 많이 힘드신 분께서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한자 공부 앞으로는 실패할 일은 절대로 없게 될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청 소감이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요청사항 등이 있으시면 코멘트란에 내용 남겨주시고요. 참고로 이 채널에 관한 프로필을 영상 개요란에 남겨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께서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한자편 파트 7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파트 7에서는 조개패가 쓰이고 있는 28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번 파트의 모든 한자에 등장하는 조개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 또한 개별 한자에 대해서도 9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파트 7의 이전 영상들을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롭게 5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인공들인 5개의 한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한자인 조개패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바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보면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한자인 조개패에 그물망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그물망은 이렇게 생긴 그물 모양의 장바구니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여성이 보이는데 카운터에서 돈을 내고는 그물 모양의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을 사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여성은 시장에서 그물 모양의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을 돈을 내고 뭐 하고 있나요? 물건을 사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살매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살매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살매는 뜻으로는 가을, 가을, 음으로는 바이, 바이, 라고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살매와 관련된 음도고해를 소개해 볼게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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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가 되고 다음에는 不買、不買、 불매 운동할 때의 불매가 되고 다음에는 買収、買収、 매수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훈독 어휘를 사용해서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最近は忙しくてネットでよく買い物をする。最近は忙しくてネットでよく買い物をする。 요즘은 바빠서 인터넷으로 자주 쇼핑을 한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카이모노스르라는 표현은 쇼핑이나 장을 본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삶에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아랫부분에는 조개패가 와 있고 그리고 윗부분에는 막길림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참고로 막길림이라는 한자를 보면 사람인과 일천천 그리고 한일이 서로 결합되어 있네요. 따라서 막길림은 한 시간에 1000엔을 주고 사람에게 일을 맡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참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셀러리맨이 보이는데 근데 이 돈은 무슨 돈인가요? 회사가 맡긴 일을 하고서야 받는 셀러리, 즉 임금이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맡긴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임금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임금임 또는 품삯임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한자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賃、賃、 이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이번에는 한자 관련 어휘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賃金、賃金、 이게 바로 임금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賃貸、賃貸、 임대 사업할 때의 임대가 되고 다음에는 家賃、家賃、 집세 또는 월세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이 야賃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東京は家賃がとても高い。東京は家賃がとても高い。 도쿄는 월세가 너무 비싸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임, 품삯임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아랫부분에는 조개패가 그리고 윗부분에는 나눌 뿐이 각각 더해진 형태네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지갑 속에 단돈 한 푼 없는 사람 보이시죠? 아니,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모아야만 하는데 자꾸만 돈을 남에게 나누어 준 바람에 결국에는 가난하게 돼버린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남에게 돈을 나눠주기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버리나요? 정답은 가난해지죠. 따라서 이 한자는 가난할 빈이란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貧しい、貧しい。 음으로는 貧、貧、 또는 예외 발음으로 貧、貧。 이라고도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독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貧困、貧困。 빈곤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貧富、
貧富、 빈부격차할 때의 빈부가 되고 다음에는 貧乏、貧乏、 빈핍, 가난함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이 어휘는 being으로 발음이 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훈독예문 소개해 볼게요. 彼は貧しいけど心は豊かだ。彼は貧しいけど心は豊かだ。 그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넉넉하다, 풍요롭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할 빈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아랫부분에는 조개패가 그리고 윗부분에는 버금차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의 조개들 보이시죠? 근데 이 조개가 진주목걸이가 되면 금목걸이의 버금가는 비싼 재물이 되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조개가 진주목걸이가 되면 금의 버금가는 무엇이 되나요? 정답은 재물이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재물자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시、し、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한자 관련 어휘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資産、資産、 자산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資金、資金、 사업자금 할 때의 자금이 되고 다음에는 投資、投資、 부동산 투자 할 때의 투자라는 어휘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 투자라는 어휘를 가지고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韓国では不動産投資が流行っている。韓国では不動産投資が流行っている。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유행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물자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아랫부분에는 조개패가 그리고 윗부분에는 이제금 또는 지금금이라는 한자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지금 뭔가 좀 미련스럽게 생긴 곰 한 마리가 보이는데 무언가를 막 탐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탐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탐내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미련한 사람들은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뭐 하는 경향이 있나요? 정답은 탐내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탐낼탐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どん、どん、 이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貪欲、貪欲、 탐욕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이 탐욕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スクルージは貪欲な人の代名詞だ。スクルージは貪欲な人の代名詞だ。 스크루지는 탐욕스러운 사람의 대명사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7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그물 모양의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을 돈을 내고 산다고 했었죠. 그래서 살매가 되었고 뜻으로는 카우, 음으로는 바이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한자는 회사가 맡긴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을 우리는 임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임금임, 품삯임이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찡, 찡으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한자는 남에게 돈을 나눠주기만 하면 가난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난할 빈이 되었고 뜻으로는 마즈시, 마즈시, 한편 음으로는 민, 민 또는 힝, 힝으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어요. 네 번째 한자는 조개가 진주먹거리가 되면 금먹거리에 버금가는 재물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재물자가 되었고 음으로만 시, 시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다음으로 마지막 한자는 미련한 사람들은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재물만을 탐내는 경향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탐낼탐이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동, 동으로 읽는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それじゃ、またね。